폴란드가 국군의 날, 거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 퍼레이드를 2년 연속 대대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올해도 한국산 무기, 일명 K무기가 전면에 선두에 배치가 됐다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상 폴란드는 2022년도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난 뒤에 엄청나게 군사력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가장 이제 눈독을 많이 들인 게 바로 한국의 방산, K방산이죠. 그래서 K2 전차, K9, 그다음에 FA50 이거 무려 그때 기본 계획에 얼마 정도면 25조 8천억을 구매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K9이 자주 보지 않습니까? 네. K9 숫자를 조금 줄이는 대신에 오히려 여기다가 천무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구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대통령 옆에 있는 게 K9 자주포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안제이 두다 대통령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천무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마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의 그 천무 이 소위 말하는 다련장포거든요. 이게 12발 연장이 12개입니다. 여기에다가 밑에 텔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는 누구 거냐면 이거는 폴란드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차에다가 그렇죠. 폴란드 트럭에다가 한국의 다련장포를 싣는 거죠. 이것을 자신들은 이제 그 호마르 K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들 이름을 붙였는데 코리아는 또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붙인 거죠. 네. 자랑스럽죠. 지금 보신 것처럼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호위하는 그 포들이 K9 자주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폴란드가 미국, 독일 이런 첨단 포들보다 저리 가세요. 내 옆에는 한국형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올해 퍼레이드에서는 말씀드린 이 호마르 K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바로 우리 천무의 폴란드 맞춤형 버전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김 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폴란드형 트럭에다가 저걸 실어줬으니 폴란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납기 잘 지켜주지, 해달란 대로 해주지. 자, 폴란드 맞춤형인 이 천무, 즉 호마르 K는 폴란드 국군의 날 행진의 맨 앞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폴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비록 이제 한국에서 다른 데서 수입해온 무기긴 하지만 우리의 어떤 그 국토를 지키는 굉장히 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무기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이제 두 분이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장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유연성인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이번에 말씀하셨던 호마르 K가 발사되는 우리 거지만 그 차는 또 폴란드 거를 이렇게 그 합친 그런 융합한 형태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체코 원전 수주할 때도 마찬가지 방식이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체코 원전을 이렇게 우선 협상됐던 이유도 물론 원전은 큰 거는 뭐 원자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요한 뭐 그런 설비는 우리 거긴 한데 그 체코의 그 업체들이 거기에 이제 같이 들어올 수 있게 그런 구조를 짜서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됐었거든요. 참 이런 거 보면은 단순히 무기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K의 어떤 경쟁력이라는 게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거는 유연한 어떤 면에서 좀 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천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호마르 K 18대를 인수를 하고 공급을 하고 36대를 또 추가로 납품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미 밝힌 사례입니다. 폴란드가 이제 한국의 이런 어떤 적기 납품 능력 이런 부분들을 높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1조 6천억짜리 2차 계약도 이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써보고 좋으니 또 시키는 거. 그렇죠. 이거는 뭐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23년에 실시된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 모습. 그 영상하고 비슷한데 더 확대 규모였다고 하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원래 폴란드의 국군의 날은 한 수십 년간 안 했다 그래요. 전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게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폴란드는 과거에 그 유명한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군합발에 짓밟힌 적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2023년부터 2년 연속 이 국군의 날 행사를 한 겁니다. 지금 보셨듯 FA-50 경공격기들도 곧 폴란드 상공을 우리가 이게 날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FA-5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K2, K9과 더불어 가지고 FA-50 천무들이 이제 다 수출이 되는데요. FA-5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쪽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쪽 이제 소위 말하는 폴란드의 하늘을 지키는 그런 게 되겠죠. 지금 네. 보면 48대 중에서 36대 맞춤형으로 개량해서 이제 납품이 이미 됐네요. 그리고 이제 몇 대만 더 가면 원래 요구했던 거는 이제 아마 다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임평론가. 이게 경공격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납품을 시작하는 건 아직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비행기를 수출하는 것이 전투기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최적의 가성비가 있다. 이런 그럼요.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가성비도 좋을 뿐더러 부가가치도 엄청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 탱크 뭐 1000대 파는 거나 뭐 이를테면 경공격기 한 10대 파는 거랑 거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굳이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같을 정도로 사실 비행기를 많이 팔 수 있으면 훨씬 더 매출 사이즈도 커지고요. 이제 조 단위가 확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그만큼 영업이익, 그러니까 마진도 클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비행기까지 전투기까지 물론 경공격이긴 합니다만 전투기까지 이렇게 수출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의 이제 이 무기 체계 능력이 그만큼 더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좀 주목해서 보는 게 48대 계약을 했는데 폴란드 공군 요청으로 그중에 36대는 추가로 좀 더 개량된, 좀 더 개선된 능력의 이 FA-50을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FA-50PL 이렇게 이제 별도의 또 이름까지 붙었는데. 그러니까 PL이 폴란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네. 붙은 건데 결국 이제 이렇게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고객이 뭔가 조금 더 주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거 우리 힘든데요. 이게 아니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좀 더 주시고 하면 비용을 조금 더 올려주면 충분히 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K 방산의 힘이나 경쟁력이 아니겠냐. 이거를 비단 폴란드만 보는 게 아닐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전차나 자주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경공격기 나중에는 이제 KF-21 이 전투기까지 차례차례 우리의 어떤 그런 무기 체계들의 어떤 확장성이 더 커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불가리아는 BL을 붙여주면 되고 루마니아에는 RM을 붙여주면 되겠죠. 자, 우리 K2 흑표 전차는 이 퍼레이드에서 독일의 레오파드,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행진했습니다. 이거 세계 1, 2위 전차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이제 독일 그러면은 늘 이제 전차 군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워낙 이제 위력을 떨쳤으니까. 롬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독일 축구를 갖다가 전차 군단이라고. 전차 군단 그때 나온 얘기예요. 그렇죠. 롬멜 군단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붙일 정도로 아주 유명한 것이 바로 레오파드고요. 세계 제1위의 전차가 바로 에이브람스 미국의 전차인데 여기에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거든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사람 아들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사람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에이브람스 이 장군으로 갑자기 넘어갔는데 에이브람스 탱크가 그만큼 이제 유명한 건데 왜 이렇게 이제 한국의 방산들이 이렇게 이제 유명해졌느냐 하면 지금 이제 좀 전에 두 분이도 말씀하셨지만 가성비 좋죠. 납기를 잘 지키죠. 애프터 서비스 좋죠. 현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주죠. 그리고 현지 생산까지 해줍니다. 이 5가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방산이 지금 진격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진격의 K방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산협력은 원전, 건설, 반도체 등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돼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특히 정부가 앞장서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방위 산업은 일본은 이미 압도했습니다. 4대 방산 강국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8등 정도지만 그 앞이 아주 촘촘해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우리 4등 금방 합니다. 동메달 따는 겁니다. 자, 우리 방산 수출액 사상 최초로 27조 원을 돌파하죠.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이제 3대 방산국이라고 하면 미국이 한 40%, 러시아가 16%, 프랑스가 11%, 그 뒤에 이제 중국, 독일, 프랑스 뭐 했는데 대충 이제 2에서 한 5% 정도 돼요. 거기는 도토리 기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이 지금 몇 퍼센트냐면 2.4%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8이지만 요게 지금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는 나라 이제 뒤집는 거는 그렇게 이제 그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의 네 번째 이제 방산 수출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7조 그렇죠? 네. 27조 정도 수출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방산 수출 전략 협의회도 직접 주관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방산 수출을 잘 할 수 있도록 한국형 수출 지원 체계라고 하는 것을 원스톱 형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네. 대통령이 직접 지원하시지, 주재하시지. 그 원스톱 체제 만들었지. 그 여러 가지 뭐 기술 좋지. 그러니까 아마 곧 이제 세계 사이에 방산 수출국으로 등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뭐 파리 대회 있었지만 역전이 금방 가능한 수준까지 우리 올라와 있습니다. 김열수 실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